비가 얼마나 왔어요? 지금이요? 네. 어제 빨리 하자고. 누구 만나러 가요? 좋은 일 있나 본데? 하나, 둘, 셋. 진짜로 머리가 정상인 사람들의 회의, 찐 정상회의 2부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가짜뉴스 잡을 암행어사 두 분 나오셨는데요. 현근택 변호사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마음이 급해요. 그렇죠. 교수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잠시 후 20분 후에 가셔야 된다고. 그렇죠. 제가 중간에 떠날 수도 네.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 아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분까지는 뭐 다 알아서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20분 안에 칼같이 녹화를 끝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죠. 근데 보니까 댓글창에 뭐 하나같이 돈진봉 교수님 환영해요. 왜냐면 이 이미지는 평생 가지고 가셔야 할 것 너무 같은데. 힘듭니다. 좋지 않아요? 돈진봉. 아니, 왜? 현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네. 알아요? 광고 들어올지? 그러면 좋죠. 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언론 뭐 네. 공익 광고. 공익 광고 좋죠. 네. 그거죠. 저 미래의 저희 광고주님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변님도 또 하나 지어야 캐릭터 돼. 하나 가져가야 되지 좋은 않을까 의미인데. 생각이 드는데. 네, 옛날에 있었는데 내 입으로 없어요? 말하기 좀 그래가지고. 뭐예요? 뭐. 예전에 이제 잘생긴 변호사 이게 내가 한창 미는 캐릭터였는데. 잘생겼어. 잘생겼어요. 자세히 아니, 갑자기 잘생겼다. 현변.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름을 좀 붙여달라. 그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다음 주까지 한 번씩 올려주시면 저희가 딱 보고 현근택 변호사한테 별명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돈진봉 이런 것처럼. 이 주에 가장 핫한 한 컷 영상을 확인해보는 시간. 조금은 지난 찐 정상회의의 찐 이슈 함께 확인해볼게요. 민심은 옳습니다. 관행과 오만에 눈 감지 않고 혁신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선거 패배의 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들 특히 20, 30대 청년층의 비난도 샀고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세웠던 공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에게 큰 영향을 준 게 사실이고 우리 당을 빨리 보선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서 일하는 민주당, 유능한 개혁정당으로 함께 가자는. 네, 이번 주 한 컷 영상이었습니다. 뭐 민주당 초선 의원들, 뭐 일명 반성문이라고 불리는 저 기자회견 영상 때문에 정말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말들이 참 많았는데요. 뭐 최 교수님, 예. 뭐 이분들 뭐 초선 오적이다, 좌표까지 찍어서 문자 폭탄까지 맞았다고 하는데 뭐 괜찮을까요? 소위 문자를 보내셔서 항의하시는 분들 뭐 본인의 의사니까 할 수는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이런 정도까지 할 문제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초선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이번 선거의 패배의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LH 사태와 부동산 사태가 사실은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부각이 안 되고 불필요하게 조국 전 장관 이슈가 다시 나오면서 이게 또 공격의 빌미를 줬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표현합니다. 전체적으로 초선들이 얘기했던 부분은 동의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변화되고 개혁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전 동의하고요. 의도적으로 뭐 문자 폭탄을 보내가지고 압박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거 자체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좀 공유되고 나와서 변화와 쇄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막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걱정되는 건 대선 앞두고서 편가르 해가지고 편가르기를 해서 어떤 후보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자꾸 압박을 하면 좋은 후보가 나와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변호사님께서는 민주당 대변인 출신이시고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 근데 이제 저도 그 글을 보다 보니까 그 권리당원 뭐 입장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니 선거 때는 존경하는 뭐 당원 동지고 네. 이럴 때는 왜 강성 뭐 당원이냐.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말할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게시판 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뭐 심한 욕도 많고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비난이 많은데 그럼 이걸 어떻게 소통을 할 거냐. 네. 저는 그 문제에 오히려 집중하는 게 낫다고 봐요. 결국은 언론을 터주면 되는 거거든요. 언론을 터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만약에 대강당 하나 국회강당 빌려가지고 다 와라. 다 와서 하고 싶은 사람 미리 신청해가지고
다 할 얘기 다 해라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낫다고 봐요. 네, 오늘 원내 사령탑으로 윤호중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두고 뭐 친문이다, 비주류다, 뭐 경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말들이 오고 갔는데 결국에는 뭐 윤 의원이 원내대표로 됐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친부이든 비무이든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진영이 그래도 한 목소리를 내도록 결집력을 갖고 있는 분이 돼서 주도적으로 당을 이끌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윤호중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인정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그렇게 마음을 모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쨌든 윤호중 의원이 중심을 잡고 당의 올바른 길로 쇄신해서 대선에서 꼭 다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목표를 가지고 결집해서 가자. 그다음에 혹시 뭐 현변님께서도 민주당 부대변인으로서 활동하면서 그 윤호중 원내대표의 표현을 빌려서 표현을 하자면 뭐 민주당의 열혈 지지층을 의식했다거나 간혹 아니면 뭐 이렇게 양념 당할까봐 무서웠던 경험도 있으신가요? 있죠, 당연히. 처음부터 의식하죠. 왜냐하면 출마를 생각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시장이나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5대5예요. 당원 50%, 그다음에 여론 50%. 근데 당원들은 확실하게 투표를 행사하는 사람이고 이 중에 최소한 50%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중요하게. 근데 여론조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출마를 준비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당원 모집도 하고 당원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지역위원장이나 아니면 당원만 상대로 뭘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전당대회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거의 당원 90%거든요. 당원 아닌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그 일반 여론은. 그럼 결국 당원 상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원이 70%인가 그래요. 여론이 30%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전당대회가 대의원 45%, 당원 40%, 그다음에 일반 당원 여론조사 5%에서 90%인데 근데 대의원 45% 굉장히 커요. 대의원 한 표가 당원이 한 60% 정도 돼요. 대의원제가 지금 디지털 정당이나 이 온라인 정당이랑 안 맞아. 왜냐하면 대의원이라는 거는 못 가니까 당원들 대신해서 가서 투표하는 건데 지금은 이걸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다 직접 투표가 가능한데 문제라고 지적하는 게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민심은 어쨌든 약간 좀 중도 쪽으로 가라 좀 하라는데 당심은 아니다는 건데 네. 그러려면 기본적인 방법은 요 일반 여론을 좀 늘리고 당원도 좀 일반 직접 권리당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걸 좀 늘리고 그렇게 좀 구조를 가져가는 게 저는 좀 맞는 것 같은데 요번은 근데 보궐선거 개념이에요 전당대회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논의를 치열하게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 그렇게 될 거로 봐요. 하고 싶은 말도 다 하면서 대의를 위해 잘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찐 이슈도 역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최 교수님과 함께하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최 교수님, 오늘 준비한 가짜뉴스 큰 주제가 있다고요? 우리의 언론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 지형.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일단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맞아요. 빨간색 언론사는 많은데 파란색 언론사는 왜 없을까? 변호사님은 이거 무슨 얘기인지 감 잡으셨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보수는 많은데 왜 진보 언론사는 없냐. 특히 이제 포털의 개념이거든요. 네이버 다음 뭐 기사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결국은 알고리즘을 얘기하지만 어떤 기사를 올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또 반응을 하니까. 알고리즘은 뭐 영업 비밀이고 뭐 자동으로 한다 그러지만 그거로도 조작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은 어떤 기사를 어떻게 올릴지는 이 포털에서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다 기사들 다 이걸로 보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뭐 최 교수님. 네. 이건 뭐 워낙에 전공 분야시니까 네. 오늘 할 말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이렇게 보수 성향의 언론사가 더 많은 걸까요? 이게 언론사가 발전해 온 우리나라 내에서 그걸 보면요. 언론이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해서 서로 상생 관계를 형성을 해요. 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독재 정권 시대에는 대부분 다 이제 보수 언론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된 거죠. 독재 정권 같은 경우 본인들한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론사만 잘 그들의 표현을 장악을 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여론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잘못해도 잘못한 게 전혀 드러나지 않게 되고 언론이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정권 잡고 나서 그러면 여론이 통제가 가능해져요. 그 기반에서 계속 신문 언론이 커오다가 공영방송이 우리나라는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약간의 부침이 있었어요. 종편이 4개가 생기면서 이게 완전히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작가님이
PD님들의 제작진분 동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잠깐 딴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있었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MBC의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도 아까 미리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포털 사이트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뉴스 서비스의 알고리즘이 보수 성향의 언론사 기사를 더 많이 추천을 해주고 있다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좀 밝혀봐라. 하여튼 내놔라. 그걸 네. 어떻게 기사를 올리는지 그냥 안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영업 비밀이고 뭐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을 내놔보라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포털이 언론사냐 여기로 가는 거예요. 사실 네. 우리나라는 포털이 언론사가 맞아요. 언론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기사를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포털을 기본적으로 언론의 범주에 넣어서 언론의 범주에 넣으면 그게 되거든요. 방통위에서 규제도 하고 갖고 와봐라 아니면 뭐 제어도 가능한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단 포털은 언론사다. 네, 포털은 언론사다. 이제 네. 그게 명확히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뭐 그냥 언론 개혁에서 끝날 게 아니라 포털도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놓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기사 노출 비중이 무려 48대 3.6%. 굉장히 심하긴 하네요. 심하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포털에서는 보도 언론사가 훨씬 많으니까 비중이.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이 나왔다고 얘기하는데요. 언론사들이 포털에 기사를 넘겨요. 네. 이거 노출해 달라고. 네네. 넘기는 기사의 양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대표적인 예가 조선일보하고 경향신문인가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조선일보하고 경향신문을 비교해봤더니 별 차이가 없어요. 언론 넘기는 기사의 양은.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공개하는 게 맞죠. 공개해서 검증받아야죠.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게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닌지 특정 언론사나 특정 지형의 언론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거 검사해보게 하는 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럼 뭐 왜 그게 영업 비밀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검증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또 아까 언급을 해주셨지만 종편도 그렇습니다. 뭐 종편 채널을 운영하는 언론사만 봐더라도 진보적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중립적 성향의 언론사는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무관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거의 실제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지금 종편을 운영하는 언론사를 보세요. 조중동 매경이잖아요. 4개 언론사의 신문사, 원래 그 모 언론사의 신문사의 보도 태도를 보세요. 이걸 어떻게 진보라고 중립적으로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못 보겠습니다. 제가 언론학자로서 중립적이라고 생각 안 듭니다. 솔직히 그 네 언론사는. 이명박 정부 때 이 4개 언론사를 허가를 해줬잖아요. 허가되는 과정이 왜 보수 언론사만 종편을 하도록 허가해줬냐는 거.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이 4개 언론사만 신청한 게 아니에요. CBS도 그때 신청을 네. 했고요. 다른 언론사도 컨소시엄 만들어가지고 신청했었어요. 다 떨어지고 이거 4군데 됐어요. 이명박 정부가 보수 언론사 4곳에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도움을 줬던 이 보수 언론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방송국 하도록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도 뭐 이제 TV로 진출해보죠. 아, 괜찮네요. 텐트 TV로.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뭐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도 언론 개혁을 두고서 금년 안에 빨리 속도를 내보자 아니면 속도 조절을 좀 해보자 다음 정부로 미루자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약간 선정성 보도를 많이 해요. 네. 뭐 외국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외국 언론은 보면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거든요. 거의 논문 수준으로 막 써요. 네. 뉴욕타임즈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걸 가지고 애들 학습도 해요. 왜냐하면 그 거의 웬만한 뭐 그 교과서 수준 이상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정말 무슨 말단적인 거 우리 이걸 봤지만 뭐 생태탕 뭐 페라가 뭐 어쩌고 뭐 그런 거 갖고 얘기하거든요. 깊이 있는 기사가 아니라 그때그때 소비할 수 있는 기사만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죠, 솔직히. 우리 비주얼 현변님 말씀 네. 중에 죄송한데 우리 이제 가실 시간이 됐어요. 네. 네. 택시 불렀네. 가실 시간이 벌써. 우리 넘었습니다. 돈 교수님이 가실 시간이니까 보내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마지막 한마디 하고 가실래요? 저는 이렇게 아니면 그냥 생각해요. 가실래요? 기본적으로 네. 언론 개혁해야 돼요. 멈추면 안 된다고 지금 이 정부부터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언론 네. 개혁 얘기를 아니 교수님한테 넘겼더니 가버렸네. 그러네요. 네. 공수처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검찰 법조 출입 기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법조 출입 기자가 굉장히 폐쇄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뭐 이덕윤을 기소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막 언론 나오잖아요. 검찰이 잘 써줘요. 그러면 또 이럴 때 단독 하나씩 주니까. 그리고 언론 기자들은 아무래도 들어가지 못하고 함부로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제천에서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공수처가 그걸 깼어야 되는데 그 공수처는 일반 출입 기자처럼 누구든지 다 등록해라. 우리 국회나 청와대 이런 것처럼 등록하고 자기끼리 투표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브리핑할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니까 공수처도 그렇게 가는 거야. 검찰 출입하는 사람 그 시스템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 대선이나 총선 때 네. 보면 알겠지만
검찰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선거 영향도 되게 많이 미쳐요. 그렇죠. 그게 전 윤석열 총장을 염두에 안 둘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쨌든 잠재적 대권 후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온다 그러면 검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 쪽으로 줄을 설 거예요. 지금처럼 계속 피의자 공표하지 말아라 장관이 경고 주는데도 흘러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선 국면에 가보세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뭐 부인이나 뭐 아니면 장모 수사된다. 안 나와 언론에. 근데 뭐 우리 쪽에서 누가 나온 사람이 있으면 막 나와. 거기 뭐 계속 나오고 네. 뭐 곧 소환한다. 뭐 한다. 그러면 이게 벌써 구도 자체가 불리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법조 출입기자제도 반드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찐 정상회의 팩트체크 2부 여기까지고요. 저희 찐 정상회의도 편파 보도와 또 가짜 뉴스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감사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둘이 하니까 좋은데요.